자, 어떻게 여러분 좀 휴식 좀 취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수업은 지역사회 복지론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좀 휴식을 좀 취하셨다면 자, 이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휴식도 취하셨으니까요. 좀 눈을 부릅뜨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나머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6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은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기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 문화가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억압은 인정된다.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억압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억압을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한번 쭉 풀어보셨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은 맞는 얘기고요. 5번이 틀리는 이야기이므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한번 보겠는데요. 자,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A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B 단체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지원받았고 단체 회원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B 단체의 후원금과 자원봉사자가 감소하며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복지관 사업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후원기관을 발굴하고자 노력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기관과 B 단체 간의 이 관계에서 어떤 이론이 접목이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최근에 비단체의 후원금과 자원봉사자가 감소하고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복지관 사업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구절은요, 사회학습 이론에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B단체의 그 회원들이 후원금이나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복지관 사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학습 이론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A 사회복지관은 B 단체의 후원금이나 그 자원봉사 활동에 굉장히 의존적이죠. 지금 여기 상황을 보면요.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의존적이기 때문에 권력 의존 이론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5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은 이제 58번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58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예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로스만이죠, 로스만.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또 사회계획 모델, 또 사회행동 모델,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은 불이익을 받거나 권리가 박탈당한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해주는 모델이죠. 사회행동,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 거, 이거죠. 그 두 번째 2번은요.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나 문제의 아노미 또는 쇠퇴된 상황을 전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하고 사회행동 모델, 사회계획 모델,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요 5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3번이 정답인데 이게 틀린 얘기예요. 사회계획 모델은 주택이나 정신건강 등의 이슈를 명확히 하고 권력구조에게 대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계획은 권력구조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 이슈를 명확히 하고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구조에 대항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행동 모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틀리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웨일과 캠블의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모임과 같이 공동 이슈를 지닌 집단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또 웨일과 캠블의 연합 모델의 표적 체계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재단 및 정부 당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잘 알아두시고요. 웨일과 캠블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 5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잘 풀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자, 59번 한번 보면요. 59번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단계와 활동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실천 단계에 관한 질문이에요. 아까 제가 분석한 13회서부터 17회까지 쭉 출제된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말씀을 드릴 때도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단계와 활동에 대한 또 거기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자, 59번 같은 경우는요, 옳지 않은 것이거든요. 1번, 2번, 3번, 4번은 다 옳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5번째, 5번 평가 단계에서 저항과 갈등 관리를 해야 된다. 이 평가 단계는 모든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단계거든요. 그때 저항이나 갈등을 관리할 단계는 아니죠. 이 저항과 갈등 단계는 실행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59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문제의 키워드는 사회복지 실천의 단계와 활동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60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60번. 자, 60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사의 활동 방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 또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자, 업무 설계를 기계화한다. 또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명시한다. 개별 사회복지기관이 다룰 수 있는 영역과 범위 안에 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예,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게 좀 감이 있다고 보잖아요. 뭐 사회지표를 분석하고 프로그램 기획하고 커뮤니티 프로파일링을 한다든가 지역사회 지도를 그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0번 같은 경우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그 활동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사회복지기관이 다룰 수 있는 영역과 범위 안에 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방법을 명시하고요. 또 각자 그 역할들을 이렇게 주는 거죠. 분담을 하는 거죠. 업무 설계를 기계화하는 거, 기술하는 거, 요것들에 대한 활동은 2번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다.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61번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까 이제
제가 분석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면 조직화 기술, 네트워크 기술, 뭐 자원 동원 기술,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또 대변 기술, 뭐 옹호 기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에요.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지 않은 것이요. 여기에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이 되겠네요. 기억. 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항상 강한 결속력이 필요하다. 항상 강한 결속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아무리 네트워크가 되더라도 네트워크라는 것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한 결속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이 틀린 이야기고요. 참여 기관들은 평등한 주체로서의 관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맞죠? 맞는 얘기예요.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호혜성이 형성되어야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가 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사회적 교환은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의 작동 원리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기억이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62번 보면요. 인파워먼트 기술이에요. 인파워먼트 기술. 그래서 아까 분석 자료에서는 이 인파워먼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떻든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실천 기술, 이것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파워먼트 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인파워먼트. 인파워먼트. 그러면은 우리가 영어로 인파워먼트, 우리가 번역하면요. 역량 강화예요. 역량 강화. 그 클라이언트, 아니면 그 지역사회가 그 가족들이 어떤 역량을 강화를 하는 거죠.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또 뭐 상담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의 능력, 뭐 이런 결속력, 뭐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을 인파워먼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권력을 키우고 의식을 고양하기, 또 공공의제 만들기, 지역사회 사회자본 확장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인파워먼트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파워먼트 기술 그러면 역량 강화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인파워먼트 기술에 해당되는 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이게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꼭 두세 문제씩은 나와요. 그 시험 기간 동안에. 자, 주민의 관점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사회 경제적 투자를 이용하도록 준비를 시킨다. 이거예요. 자, 요것은 뭐 여기에 단어를 한번 보시면 쉽게 문제를 가름할 수가 있겠죠. 자, 63번의 정답은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 모델이에요.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 모델.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사회경제적 투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글귀만 잘 읽어보시면 이 정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회운동 모델,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 근린지역사회 조직 모델, 또 뭐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결 모델. 이것은 딱 요 모델명을 보고 그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는 아주 뭐 쉬운 문제,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과의 역할과 기술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요거예요. 요게 이제 아직 아까 얘기했던 조직화 기술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 요거하고 이제 일맥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과의 역할과 기술, 이게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이에요. 예. 자, 교사는 능력 개발을 시켜주죠. 또 옹호자는 소송을 제기를 해줘요. 이 옹호자는 대변자, 변호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연계자는 모니터링을 해줘요. 평가자는 자금을 제공을 하지는 않아요. 그죠? 자금 제공, 이건 틀린 얘기죠. 협상가는 회의 및 회담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64번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평가한 것과 자금을 제공한다. 이게 뭐 언밸런스가 나잖아요. 이거 64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4번인데요. 이거는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5번은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아닌 것은, 예. 그래서 64번은 이 기술과 역할을 접목시킨 문제라면 65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자, A 사회복지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 지문을 딱 보고요. 여기서 역할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관리자 역할을 하죠.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이게 관리자의 역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전달자예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 정보 전달을 하죠.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 이건 네트워커의 역할이죠. 그리고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가의 역할이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보호자의 역할은 전혀 65번 요 지문에서 나올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요 65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문제는 뭐 쉽게 점수를 주기 위한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다음은 66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상 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이 협상 기술에 대한 지문이네요. 자, 보기가요, 1번서부터 5번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이 협상 기술에 있어서 사회행동 모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회행동 모델에서, 이거 오타가 좀 났는데요. 사회행동 모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시위하고 데모하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다가도 우리가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요거 66번 같은 문제도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67번 한번 보겠습니다. 67번. 자, 지방자치 발달이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이거예요. 자, 지방자치의 발달. 그러면은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 예전에는 중앙정부의 중앙 통제하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서 1991년도부터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 옛날에는 대통령이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다 임명을 했어요. 이게 중앙집권제 국가라고 하죠.
근데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또 군수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제가 아니라 우리 그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선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치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지사가 중심이 돼서 또 뭐 여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장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 발달이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을 한번 고른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런 67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이것은요, 정답이 3번이에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다.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방자치 발달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과 권한을 약화시키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책임과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3번이 틀립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지방정부 간의 복지 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왜냐면은 지역사회별로 어디는 잘 사는 데가 있고요. 어디는 못 사는 데가 있어요. 그 수도권의 지방자치와 저기 농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재정 자립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 기회가 제공이 된다. 맞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지역 주민 4번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고요. 또 5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사회복지 관련 선거 공약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6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과 권한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8번 문제는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예요. 자, 68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우리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 아주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매우 중요한 그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복지를 더욱더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들을 끌어들이고요. 또 지역사회가 더욱더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쭉 한번 읽어보면요. 자, 기억이 지역사회 보장 전달 체계의 조직과 운영, 니은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 대책, 또 디귿 지역사회 사회보장 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니을 지역사회 보장의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 추진 사업 및 연계 협력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수립을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6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와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런 문제는 아주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때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와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포함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걸 다 암기는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요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69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질문이에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심의 자문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2번, 3번, 4번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 자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번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시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의 연계, 협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5번이 틀리는 얘기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6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0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70번. 자, 70번은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뭐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예, 3번. 1992년 서울, 부산, 대구 세 곳에서 처음으로 임용 배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1989년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요. 1992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2000년부터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직 직렬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7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3번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기관의 기관을 한번 잘 알아두셔야겠죠.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3번 시도와 시군구에서 모두 의무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도와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3번은 틀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민간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법적 단체로서의 사회복지협의회죠. 또 2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970년도 사회복지법인 1970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또 5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을 건의하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2번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할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75세인 어머니와 보호가 필요한
유아 자녀, 또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자녀, 취업을 희망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자는 누구냐? 이 질문인데요. 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5번 같은 경우 A씨 어머니, 배우자, 자녀는 모두 기초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7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어요. 자, 사회적 경제. 예, 요새 이제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에 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 협동조합의 발기인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된다. 마을기업은 회원 외에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이 다 옳은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74번 문제예요. 74번 같은 경우는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의 최근 동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업,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한다. 이 중앙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도나 시군구에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원 운영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경우는요, 시군구 복지 허브화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군구, 시군구의 복지 허브화가 아니라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니은 같은 경우는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리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74번의 문제는 디귿 리을이 맞는 얘기고요. 기역 니은은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최근 동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번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73번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어떤 우리 복지 제도라든가 복지 정책이라든가 또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 흐름을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시청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74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사성 있는 그런 질문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75번 되겠습니다. 75번.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는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전개를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는 의의, 모두 고른 것은 우리 한번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기업,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복지권 확립을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이 지역사회복지운동에 해당되는 거죠. 또 니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자원 동원을 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또 디귿,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인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한다. 이게 지역사회복지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니을,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로서 사회 정의의 실현에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가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복지 운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5번 같은 경우는요, 지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이 다 지역사회복지 운동이 갖는 의의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7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제2교시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한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쭉 분석 자료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중간중간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또 강조하는 부분들, 또 이렇게 약간의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님도 여러분들의 1급 사회복지사 합격을 기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합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하시느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을 위해서 열공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지역사회복지론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